놀고 있으면 되겠죠? 355번. 여러분들도 재미나이도 해주는 거는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은근히 꿀이에요. 그 요약된 거에서 그 번호로 가고 싶으면 그 시간 누르면 곧바로 가는 거 알죠? 그리고 수식도 얘가 이쁘게 잘 적어 놓던데 보니까 알아보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약본을 보면서 또 자기가 모르는 것들 복습할 때 써도 되고 인공지능 잘 활용하시고요. 선생님보다 잘 활용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할 때도 항상 쓰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수행평가할 때 한 땀 한 땀 다 혼자 하고 있나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제일 잘 쓰는 건 클로드가 제일 잘 쓴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클로드를 참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글을 잘 써서 그죠? 그래서 뭐 씁니까 우리 로이는? 다 씁니다. 세 개 다 중에 다 따집기에서 자 봅시다. 이제 지원이와 수민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일단 먼저 뽑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원이와 수민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 외에 몇 명 있겠어? 6명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이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죠. 근데 슬프지만 벌써 두 자리는 누가 찜했어요. 뭐죠? 지원이와 수민이는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래서 특혜를 받았죠. 그죠? 뭔진 모르겠지만 비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몇 개밖에 안 남았다? 서울이가 몇 개밖에 안 남았죠?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안타깝지만 얘네 벌써 내려왔어요. 벌써 특혜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실제적으로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거냐면 6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된다? 3명 뽑는 거예요. 사실은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그죠? 6명 중에 3명 뽑으니까 뽑는 경우의 수는 6 콤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5명이 뽑혔죠. 이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뽑는 거 끝. 페이지 2. 줄 세우기.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누가 누구랑 이웃한데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제 돌리는 거죠. 순간에서 배웠겠지만 그럼 얘를 한 묶음으로는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지원, 수민이랑 한 묶음으로 보면 총 몇 명이 되는 거냐면 왜 3명이니까 총 4명을 줄 세우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4팩토리얼이 되겠죠? 지원, 수민이 한꺼번에 묶어서 그 다음에 지원, 수민이 또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뭐만 곱해주면 되죠?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다 곱하면 뭐가 된다? 답이 되어진다. 또 뽑는 것과 배열하는 거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뽑는 거, 여기가 배열하는 거, 이웃에서 배열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경우의 수 문제의 어려운 거, 뭐 승률 조합에서 어려운 것들은 이게 그냥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짬뽕돼서 어려운 경우도 꽤 돼요. 그럼 어디까지가 조합이고 어디까지가 승렬이고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그럼 뭐 6,3은 몇인가? 이게 20인가? 20이에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20으로 외우고 있는 것 같고 얘는 24 곱하기 2니까 48이죠? 곱하면은 96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많이 하다 보면 이거 몇 개 외워져요. 5 콤비네이션 2 같은 거 10이 되겠고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외우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오니까 외워진다. 사람이라는 게. 그죠? 또 뭐 질문할 게 있나요? 뭐 얘 10분, 5분 지났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네? 그죠? 빠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뒤에 거 1154번 1154번 1부터 9까지 자연수의 서로 다른 홀수 3개 서로 다른 짝수 2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홀수가 몇 개가 있냐면 홀수가 1, 3, 5, 7, 9 5개가 있겠고요. 짝수는 2, 4, 6, 8에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5개가 있고 짝수가 4개가 있는데 먼저 뽑아요. 홀수 3개, 짝수 2개를 뽑아요.
몇 개 뽑는다고요? 홀수 2개, 짝수 몇 개? 짝수 2개를 뽑습니다. 맞죠? 홀수 3개야? 홀수 3개. 큰일 날 뻔했어요. 홀수 3개, 짝수 2개를 뽑고요. 자, 그럼 뽑는 거는 5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3개 뽑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 여기까지 뽑은 거야. 그래서 뽑아서 끝났어요. 뽑기 완료. 그 다음에 이제 5명이 있는 거죠? 5개가 있는 거죠? 이 5개를 다형수를 만드는데 0이 없으니까 배열만 하면 되지. 배열. 5개 배열하는 건 뭐죠? 5팩토리얼이 되겠죠. 답이에요. 그래서 뽑은 거랑 배열하는 거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 되겠고 5팩토리얼은 12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외울 때. 답은 7200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뽑고 배열하는 거를 구분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겠다. 2개나 질문을 받았는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기다려주고 있는데 하율이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막힌 상황. 경우의 수는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RPM도 주고 뭐 기타 등등도 많이 풀어보고 교과서도 풀어보고 좀 풀어봐야지 제대로 풀고 있는지는 해설지를 봤는데 나랑 풀이 방법이 너무 많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조금 내 맘대로 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내 맘대로 풀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심한 문제 같을 때 풀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슬픈 짓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대로 푸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 심한 문제 같을 때 적응할 수가 있다. 아직도 안 나타났네? 이제 15분이 돼가고 있는데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잠깐만 맞췄다가 크게 보자면 이번 시험은 고차 방정식부터 2차 부등식까지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앞부분은 방정식, 중간은 부등식, 마지막은 경우의 수, 자매품으로 행렬이 있다. 딱 3가지 파트로 보자면 되겠죠? 그죠? 행렬이 이제 가장 쉬운 부분이고, 뭐 이거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부분이니까 뭐 행렬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결론은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부등식 좀 어려워요. 항상 가르치다 보면.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생각보다 쉬워하지 않아요. 특히 한 땀 한 땀 열심히 해보지 않았었던 애들 중학교 때부터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도 못 알아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제 해석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가 심한 문제가 되면 길어지거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단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가면서 문제가 뭔 소리 하는지도 깨달아야 되겠고, 이제 어떻게 뭐 순열 조합과 노가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익혀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내가 조금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2-3번은 최소 돌리는 거죠. 한 번 돌리고 시험 봤다? 망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한 번 돌리고 시험 보면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에도 한 번 시험 돌리고 막 하는 애들이 있죠. 잘하는 애들수록 뭐 수십 번씩 돌리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만이 살길이다 라고 하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고,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 수능과 모의고사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 도형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형과 관련된 조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6번을 보면 이 직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점들이 등장을 해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다.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보통 원위에 한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5개의 점이 이런 식으로 원위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 5개의 점이 있었을 때 이때 이거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직선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뭐를 물어볼 수 있죠? 직선 말고 또 뭐가 있죠? 반직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있을까요? 선분도 있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직선을 물어봅니다. 차이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자, 하율아, 직선과 선분의 차이는 뭐죠? 직선은 쭉 가는 거. 쭉 가는 거. 선분은? 점에서 점까지. 그 알고 있네요. 선분은 점하고 점 사이에서 딱 끊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B, C 점이 있다고 쳤을 때 A, B 선분하고 A, C 선분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A, B 선분하고 A, C 선분은 같지가 않지만 직선으로 보자면 A, B 직선하고 A, C 직선은 같아요.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작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A에서 시작되는 반직선이냐, B에서 시작되는 반직선이냐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다? 직선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2점이 나오면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순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번호를 매길게. 보통 우리가 정말 노가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점에다가 뭐를 매기는 게 좋냐면 번호를 매겨요. 셀 때 보통 내가 이렇게 세보라고 시키잖아요. 그냥 초딩이나 중딩한테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면요 여러분들 몇 개인지 절대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경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중복될 수도 있고 머리에 빠뜨리기도 쉽다 안 쉽다? 쉽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번호 라벨링이라고 할까요? 뭐 라벨링을 통해서 셀 때 딱 한눈에 보기 쉽게 셀 수 있어요.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야. 막 세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 잼민이 친구들한테 줬을 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조금 더 품격 있게 세야 돼요. 세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2개를 뽑으면 내가 만약에 1, 5나 5, 1을 뽑으나 뭐가 나오죠? 직선이 몇 개 나오죠? 1개가 나오죠. 1, 5를 뽑으나 5, 1을 뽑으나 이거밖에 안 나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 점 중에서 2개를 뽑은 개수가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직선의 개수인 거죠. 외우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과 5를 뽑았어.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 직선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1과 4를 뽑았어.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 직선이 나오는 거야. 1, 4를 뽑으나 4, 2를 뽑으나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승렬이 아니다. 뭐가 된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승렬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러니까 조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세보면서 순서 중요하지 않네.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은 대충 외우고 넘어갑니다. 안 세봐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 잘하고 싶다. 모든 걸 셀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셌어. 뭐 이거서 5콤비네이션 2가 나올 수 있겠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럼 어떤 직선 나오는지 정확히 표시가 못하잖아? 그러면 외운 거예요. 이게 10개 나오는 거 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시키잖아요? 다 틀릴 거예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10개 나와야 되죠. 뭐 1, 2, 1, 3, 1, 4, 2, 5 2, 3, 2, 4, 2, 5, 3, 4, 4, 5, 4, 5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도형에서 관련되는 거, 특히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를 뽑으면 직선 하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요 답은 5 콤비네이션에서 뭐가 된다? 답은 10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항상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내죠. 뭔가 중복하게 생기도록 낸단 말이야, 항상. 그럼 실제로 볼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문제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1, 2, 3번이니까, 실제적으로 세면, 콤비네이션을 세면, 3 콤비네이션 2니까 몇 개로 세게 되는 거죠? 몇 개로 세게 되는 거야? 3개로 세는 거야, 실제적으로 보자면. 한 직선에 세 점이 있으면. 우리 3개로 셀 거 아니야, 공식대로 세면. 근데 얘는 실제로 몇 개만 나오죠? 직선이 몇 개만 나와? 한 개야. 실제로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3 콤비네이션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셌어. 그러면 이걸 빼준 다음에 몇 개 취급해야 되는 거야? 이걸 빼주고 몇 개 취급해야 되는 거야? 한 개 취급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2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몇 개 취급해야 돼? 1을 더해주면 돼. 이게 보정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콤비네이션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얘를 몇 개 취급해야 되는 거야? 몇 개 취급해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한 개 취급해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네 점이 한 직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점이 한 직선이 있겠어?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몇 개로 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셌을 때는. 몇 개로 셌어요? 4 콤비네이션 2로 셌겠지. 그러니까 다 빼! 4 콤비네이션을 셌던 거 다 빼! 몇 개 취급해야 돼? 한 개 취급하면 돼요. 하나밖에 안 나온다. 5개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죠? 5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뭐만 더해주면 돼? 1만 더해주면 돼. 이런 이제 보정들이 들어간다는 거지. 첫 번째 문제처럼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다. 그냥 n 콤비네이션 2 때리면 끝나요. 너무 쉽죠? 당연하겠지만 이런 문제만 내면 모두가 100점이 되는 거죠. 그죠? 뭐 틀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던지, 뭐 네 점이 한 직선에 있던지, 5점이 한 직선에 있게 돼서 이런 보정을 거치게 만들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선 문제죠. 이것도 풀다 보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이해하시고 다 해보세요.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팔각형에서 뭐를 구하라겠죠?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겠죠. 팔각형에서. 그러니까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인데 맞아 안 맞아? 팔각형이면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죠? 8개가 있는데 팔각형은 다행스럽게도 8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인데 실제로 이걸로 이제 선분을 그으면 총 몇 개가 나오죠? 선분을 그으면 총 몇 개가 나오죠? 몇 개 나오죠? 선분을 그으면 몇 개 나오죠? 8 콤비네이션 2가 나오죠. 이 8 콤비네이션 2에는 대각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냐면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이런 뭐야? 이게 뭐야? 그 대각선이 아니라 뭐죠 이게? 변도 들어가요.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 변의 개수를 빼줘야 돼. 뭐를 빼야 돼? 8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중학교 1학년 공식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한다면 N각형에서 뭐를 구해라?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시키면 이 문제는 N 콤비네이션 2를 한 다음에 뭐만 빼주면 된다는 거야? N만 빼주면 돼요. N각형이면 변의 개수가 N개가 되겠죠? 그래서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N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변의 개수 빼면 이게 나머지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대각선의 개수가.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요. 뭐 다 기억할 수 있나요? 뭐 나중에 영상 다 볼 거니까 뭐 안 적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몇 가지가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문제를 풀어드는데, 실제적으로 115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159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1159번. 잘 못 그렸는데.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 안 그려지네. 나의 한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가 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먼저 세는 거는 10 콤비네이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전혀 못 되는 친구들은 지금 숙제를 못 따라서 전혀 못 알아들어서 못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열심히 하는 경우의 수 뭐 놓치지 마시고 항상 뭐 시험 끝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잘 나올 확률이 별로 없겠죠? 수학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뭐 시험 때 공부하면 뭐 확률이 나오고 그러면 참 좋은데 나오. 자, 이거 10코미네이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 한 직선에 3점 이상이 있는 걸 찾아야 돼. 요거. 첫 번째. 4점이 한 직선에 있어요. 여기도 두 번째. 4점이 한 직선에 있어요. 3번. 4번. 5번. 총 5개가 한 직선 위에 몇 점이 있다? 4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정해줘야 돼요. 보정해줘야 돼. 한 직선에 4점 있는 거는 어떻게 보정했죠?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플러스 뭐 했죠? 1 했죠? 이게 보정이었죠? 한 직선에 4점 있으면 이게 몇 개 있다고 이게 몇 개 있다고 이게? 몇 개 있죠? 5개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정 과정이에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5개이기 때문에 5만 곱해준 거야. 이 짓을 5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야. 한 직선 위에 몇 점이 있었던 게 몇 개 있냐? 3점 있는 거 몇 개? 4점 있는 거 몇 개? 5점 있는 거 몇 개? 이걸 다 찾아가지고 다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코미네이션 2는 45가 되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25가 돼서 답은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뭐 혹시 내가 여기서 뭐 번호 매겨놔서 뭐 직선은 계속 세고 싶다. 쉽지 않아요. 노가다에서 세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한번 세보세요. 노가다에서 세는 게 쉬웠다면 뭐 노가다 하는 문제로 풀면 되겠지만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거쳐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넘어갈게요.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아마 프린트물을 다 줄게 할 것 같은데 1160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뭐를 만드는 문제죠? 삼각형을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이라는 거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해요.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3점이 나오면 순서에 관계없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3점이 있어도. 언제겠죠?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예요.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선택해봤자 삼각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얘는 봐봐 보정이 들어갈 때 3점을 선택하는 게 보정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4점이 한 직선에 있었어. 그럼 얘는 삼각형 몇 개 취급했겠냐? 하율아 몇 개 취급했겠어? 4점이 있었으면 삼각형 몇 개 취급했겠어? 응. 이제 조합에 관련돼서
별로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다. 지금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못 따라오고 있다. 지금 4개잖아. 몇 개 취급한 거야? 4 콤비네이션 3. 4개 취급한 거지, 실제적으로. 근데 얘는 다 빼야 돼. 한 개도 나오지가 않아요. 직선에서는 요 플러스 1이 나왔지. 한 개는 존재했잖아. 얘는 삼각형이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4개 중에 3개 선택해봤자 삼각형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럼 4점이 3점이 있다. 그럼 이거 빼줘야 돼. 보정 들어가야 돼. 만약 5점이 한 직선이 있었다. 그럼 뭐 보정 어떻게 들어가야 돼? 5 콤비네이션 3으로 보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 개도 삼각형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160번을 풀어보세요. 1160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개념을 다 줬어요.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냐, 4점이 있냐, 5점이 있냐. 이게 문제인 거야, 결론은. 2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 점의 개수는 9개니까, 공식대로 쓰면 9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보정이 들어가야 돼. 당연하겠지만. 보정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지금? 보니까?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당 4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당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몇 개가 있어, 이게? 3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해서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 해주셔야 된다. 보정이 들어가야지.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있죠? 보정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9, 8, 7에다가 3, 2, 1이 돼서 3, 4, 4, 3, 12 곱하기 7이니까 84. 84에서 4, 3, 12를 빼주면 되겠어요. 4 콤비네이션 1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2개의 삼각형이 나온다. 이거 뭐 센다 그러면 72개 셀 수 있겠습니까? 난 안 셀 것 같아요. 일단 난 안 셀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 센다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주는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하겠고요. 그러면 116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116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웬만하면 좀 익혀서 가세요. 어느 정도는. 뭐 조형대는 많이 풀리도록 시켜줄 테니까. 근데 행렬 조금 나갈 것 같긴 한데 행렬 뭐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행렬 뭐 학교에서만 잘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단원이긴 합니다. 나도 가르쳐주긴 하겠지만 행렬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돌리지 맙시다. 시간 낭비니까. 행렬 배울 때 자지 말고 학교에서 잘 들으시고요. 행렬은 누가 가르쳐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1162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 거 알아, 이거? 이 문제? 모르려나?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응? 반갑다 친구야, 그럴 수도 있는데. 점이 총 7개인가요? 7개. 자, 고등학교 방식으로 우리 할일 잘 나오고 있냐? 나왔어? 실패야? 삼각형? 점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3개 필요한 거니까 고등학교 방식으로 하면 7 콤비네이션 3이 되겠고 어디만 보정해주면 되냐면 여기 4점이 한직선이밖에 없죠.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정해줄 게 없어요. 또 빼기 뭐가 되는 거죠? 4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이게 답이긴 한데 이게 답이에요. 중학교 때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중학교 때 이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푸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풀어. 점을 위하고 아래로 나눠요. 점을 뭐 어떻게 나눈다고? 위, 아래로 많이 나눠. 중학교 때 풀 때는. 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위에서 3점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2개 선택하고 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1개 선택하고 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밑에 3개는 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나눠도 많이 풀었어요. 중학교 때 풀라 그러면 우리가 좀 나눠요. 그러니까 위점에서 1, 2, 3 중에서 3개, 위에서 3개. 두 번째로는 위에서 2개 선택하고 밑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위에서 1개, 밑에서 몇 개? 2개 선택하는 거. 자, 요렇게 나눠서 많이 풀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왜냐면, 당연하겠지만, 뭐, 콤비네이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웠나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안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이게 몇이 나오죠? 이게 35 빼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이게 31이죠? 얘도 보세요. 위 3개로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1개 나오겠죠. 위에 하나는 1개 나와요. 자, 위 2개는 어떻게 돼? 1, 2, 1, 3, 2, 3이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나와요. 밑에 1개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몇 개 나와? 이게 12개가 나와요. 자, 위에 1개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가 나와요. 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나오죠? 하나, 콤비네이션인데, 총 몇 개 나온다? 세면 6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몇 개 나와, 이게? 18개가 나옵니다.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 31이 나오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요. 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눠서 푸는 것도 많이 연습이 돼 있으면 좋아요. 일단 뭐, 모든 문제가 공식으로 풀려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자, 1164번 봅시다. 1164번 풀어보세요, 지금. 오자마자 하율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잘 자고 오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수학은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머리 쓰는 학문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효율성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수학 잘하려고 그러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머리도 써야 되고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평소에도 공부해야 되고. 매번 얘기하지만 수학 잘하는 놈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다 잘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뭐 이과 가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취업은 잘 되는 편이니까. 문과가 취업이 잘 안 돼요. 자, 일단은 기본은 뭐냐? 점이 16개가 있으니까 16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건데, 보정이 몇 개 들어가야 되죠? 보정이 총 몇 개 들어가야 되죠? 보정이 몇 개 들어가야 16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정이 몇 개 들어가야 되냐?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되냐? 첫 번째가 이거 1, 2, 3, 4,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 6, 7, 8. 끝인가요? 대각선. 대각선도 있어요. 9, 10.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4개가 한 직선에 있는 거. 4점이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10개가 나와요.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것도 안 나오냐? 나와요.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것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몇 개 나온다?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또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와요.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가로, 세로 빼먹는 애들은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를 빼먹겠어요, 서우야? 대각선을 자주 빼먹어요. 가로, 세로 빼먹는 애는 아직 못 봤는데, 뭐 빼먹으면 내가 되게 최초의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는 웬만하면 다 봐요. 근데 대각선은 은근히 잘 빼먹고, 특히 3개짜리를 잘 빼먹지 안 빼먹을까? 잘 빼먹더라. 보정만 하면 돼요. 자, 4점이 한 직선이 있었다. 보정 어떻게 되죠? 10개니까 10 곱하기 4개가 한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2 플러스 뭐 하면 되는 거야? 1 하면 되겠죠? 4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 보정 때리는 거. 그 다음에 3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는 보정 어떻게 되죠? 4개 있다겠어. 4 곱하기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삼각형이었냐 이거? 아, 삼각형이었네요. 나 왜 이거 다 썼죠? 자, 이로 쓰면서 삼각형이 갑자기 됐죠? 미안해요. 자, 삼각형이니까 다 3으로 바꾸면서 1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 뺐어요. 플러스를 없애요, 삼각형이어서. 갑자기 2 쓰면서 직선으로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보면 삼각형이었는데 직선으로 바뀌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죠? 이렇게 보정하면 되겠죠? 플러스를 없습니다, 삼각형은. 한 개도 안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또 클래식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잘 나오지 않더라도 나오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뭐 별 수 없는데 근데 뭐 나올지 누가 알아요? 뭐 여러분들 다 선생님과 어떻게 커넥션이 좀 있습니까? 수학 선생님과 조금 뭐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알려주셨다 선생님께서 뭐 큰일 나겠죠? 찰컹찰컹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상당히 그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유형 24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고, 분할과 분배가 사실 교육과정 외야. 근데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토너먼트가 나오거든, 뒤에 맨 뒤에. 근데 여러분들 그 대진표 작성하기 있잖아. 대진표 작성 맨 뒤에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은근히 나와. 아, 이거 마지막 유형이 나온다니까?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데들이 꽤 돼요. 근데 분할 분배를 안 배우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할 분배를 일단 가르칠게요.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일단 배워 놓으시고, 대진표 문제가 나올 경우에 무조건 쓰는 게 엄청 편하거든? 그래서 대진표 문제가 은근히 학교 교과서에 있더라. 슬프지만. 가르쳐 주지 않는 데 있어요. 놀랍죠. 그게 고등학교예요. 가르칠 거면 가르치던지, 뺄 거면 정확히 빼던지. 넣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거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과서를?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만들까? 뺄 거면 다 빼던지, 넣을 거면 넣던지. 이도 저도 썸 타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밀당 중입니까? 하여튼 되게 희한하게 만들어 놨다네. 그래서 나도 맨날 이걸 가르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다가 몇 번 뒤통수 맞으니까 그냥 가르쳐요. 왜냐, 안 가르쳤는데 막 나와. 그럼 짜증나겠어, 안 짜증나겠어, 서우야? 짜증나겠죠? 그래도 그냥 몰라, 그냥 가르쳐. 그냥 안 나와도 가르쳐.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왜냐면 안 가르치면 꼭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안 가르치기만 기다리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일 준비가 될 때.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 안 내겠죠? 모르나? 제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 일단 평행사변형 볼게요. 이 평행사변형은 변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2개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로로 되는 것 중에 2개가 있어야 되고, 가로 되는 것 2개가 있으면 선택이 되면 몇 개의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1개의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근데 뭐 얘 선택하나 얘 선택하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1165번의 개념. 가로에서 2개, 세로에서 2개 선택하면 몇 개의
상계삼에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가로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5개 줬죠?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일단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콤비네이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0개가 나오겠지만 2하고 4를 선택했어.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 몇 개야? 세로가 봤더니만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얘 중에서 또 몇 개 선택해야 되는 거죠? 2개. 만약에 내가 2번하고 3번 선택했다고 치면 바로 이러한 형사가 나오는 거죠. 둘 선택해야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행사 분형의 개수다. 그래서 10 곱하기 6이 돼서 몇이 된다? 80이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세라 그러면 60개 세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세다 보면 너는 누구? 나는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4콤비니는 2가 6 아니야? 8이야? 아, 80이라 썼어요? 6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놓으면 너무 쉽잖아. 이거 뭐 틀리겠냐? 이거 틀릴 것 같아, 애들 내면? 다 맞지 않을까? 뭐 공식만 알면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변형해서 내는데, 일단 1160번 풀어보고 1168번만 풀어보고 쉬어봅시다. 1168번에는 약간 변형을 줬어. 변형을 줬어.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 변형을 주는 거지. 이게 변형을 줘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대놓고 주면 너무 쉬우니까 변형을 줘요. 이 변형을 잘 보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뭐 문제도 변형해서 내겠죠. 선생님께서 앞장이면 이거 줄 수 있어요. 근데 뒤만 가도 이렇게 낼 확률은 없다라고 보면 맞겠죠. 이게 앞장이 이렇게 있는데 한 장만 넘어가도 이런 문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 뭐 줄 수도 있죠. 선생님께서 오늘 대박인 세일이다. 근데 그것도 좋지가 않아. 상대평가잖아. 어차피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맞지 않아? 쉽게 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나만 알고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학교 선생님이. 그만 이제 남들은 다 틀리는데 뭐 서로가 맞는 거야. 아, 맞다죠. 그런 문제가 최고예요. 그런 문제가 최고입니다. 나만 아는 문제 내는 거. 왜냐면 다 같이 맞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으로 자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건데 가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5, 6. 세로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세로 6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또 어디가 들어갔나 봤더니만 여기네요. 자, 요 응용은 어떤 거냐라고 보자면요. 이런 거야. 내가 여기가 포함돼야 되잖아.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 얘가 포함되려면 일단은 가로부터 선택할게. 얘보다 위에서 한 개 선택하고 얘보다 밑에서 한 개 선택하면 돼. 그럼 무조건 얘가 포함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보다 위에서 하나, 얘보다 밑에서 하나. 맞잖아. 그럼 위에 점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1, 2, 3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밑에도 몇 개 있죠? 1, 2, 3개. 3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일단 이쪽에 들어와요. 이해됐어요? 약간 응용이 있죠?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래서 가로에서 선택하는 게 1, 2, 3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 다음 밑에서 4, 5, 6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선택하는 거, 가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콤비네이션 1. 이게 1, 2, 3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또 4, 5, 6 중에 하나인 거니까 3 콤비네이션 1입니다. 이게 가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응용이 대체 느낌이 와요? 그럼 세로는 당연하지만 이제 세로로 갈 건데, 세로는, 이 느낌을 딱 들으면 대충 느낌이 왔을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 세로는 1하고 2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된다?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고, 3하고 6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된다?
하나 선택하면 나오겠죠? 뭐 이해되죠? 1하고 2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2 콤비네이션 1이 되는 거고 3하고 6 중에서 선택하니까 4 콤비네이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하면 얘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떤 개념인지? 이런 식의 변형이 오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몇이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게 9가지고 이게 8가지니까 곱해서 9, 8에 72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죠. 응용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아마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수력 충전이나 조금 쉬운 것들을 좀 줄 테니까 프린트해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영도 풀어보시고 뭐 다 풀어보세요. 일단 뭐 몇 개 풀지도 않았는데 모르겠다. 뭐 몇 개 풀지 않았는데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도 알까 말까 하는데 뭐 한 게 없는데 모르는 거를 나한테 물어보면은 열심히 하라는 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할지 조금 짜보세요. 이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보는 학교는 3주도 안 남았죠? 그쵸? 얼마 없어요.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가요. 2, 3주면 고등학교 때 시험 대비로는 뭐 거의 임박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적 이루시고 공부 안 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 대학교가 지금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학교가 우리 집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 한 평면 위에 n개의 평행한 직선과 서로 만나는 n 플러스 2개의 직선이 있다. 한 평면.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나러지는 평행사변의 개수가 210개 있대.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n 콤비네이션 2 곱하기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를 하면은 이게 몇이 나온다? 210이다 라고 하는 뭐 가장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평행사변형 구하는 공식인데 가로가 n개, 뭐 세로가 n 플러스 2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냥? 공식 문제예요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되겠고요. 곱하기 n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로 나누는 게 바로 210이다. 그럼 이게 n 플러스 2부터 하나씩 떨어지면서 곱해지거든? 그러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이 다 곱해지면 몇이 되는 거죠? 840. 그러니까 서로 연속하는 4개의 자연수가 840 나오는 거에 찾으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예요. 뭐 4차 방정식이니까 무슨 뭐 인수분해를 구한다든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4차 방정식인 거 보이죠? n에 대한 4차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때려 맞춰서 풀어내는 문제니까 840의 소인수분해를 좀 때려가지고 보통 많이 풀죠. 이렇게 찍을 때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래서 얘가 대충 2의 세제곱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느낌이 딱 오지 않냐? 2의 제곱이 4잖아. 4, 5, 6, 7 4, 5, 6, 7 4, 5, 6, 7 그래서 n이 몇이다? n이 몇이다?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찾아요. 이렇게 연속하는 수 같은 거 찾을 때. 뭐 느낌으로 찾지 마시고요. 소인수 분해 다 배웠을 테니까. 자, 분할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게요. 분할 개념. 이제 오늘 분할하고 이제 분배를 조금 배운 다음에 이제 분할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모임 같은 거 할 때 요즘 뭐 모둠이라고 부르나요? 뭐로 불러요? 모둠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반에 한 24명이 있는데 3명씩 모둠을 만들어라 그러면 총 몇 개의 모둠이 나오는 거죠? 8개의 모둠이 나오겠죠? 그 8개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게 이게 분할이에요. 분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할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같은 수로 분할하냐 다른 수로 분할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섯 명을 내가 분할을 하는데 3, 3으로 분할할 건지 아니면 4명, 2명으로 분할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해서 1170번을 보자면 자, 총 몇 개의 과일이 있죠?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각각 한 개씩 총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어요.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거야. 그럼 3개 나누어 담으면 6개를 3개 나누어 담는데 그럼 봅시다. 바구니를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빈 바구니 없으니까 얘 한 개 되고 바구니가 다 똑같나? 똑같은 바구니네요. 바구니 3개라고 할게요. 그럼 바구니 3개로 나누어지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 둘, 3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1, 2, 3.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 둘, 3개로 나누는 방법. 6개 하나, 둘, 3개 나누는 거야. 또 뭐밖에 없죠? 2, 2, 2밖에 없지 않나요? 나누는 방법이 또 있어요? 하나하나 4개. 아, 좋아요. 하나하나 4개. 더 있을까요? 없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수로 나누어지는 게 존재할 때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하나, 둘, 3개는 첫 번째 6개가 있잖아요. 총 6개가 과일이 있었잖아. 6개 중에 한 개를 뽑아가지고 하나 만들어요. 6 콤비네이션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냐, 서우야? 과일이 이제 몇 개 남았죠?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 뽑아서 2개 만들어야 되죠? 2개. 5 콤비네이션 2 뽑아서 만들어요. 그럼 이제 과일 몇 개 남았죠? 3개. 3개 중에 3개는 뭐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걸 곱하면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렵나요? 근데 이때가 이제 문제야. 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6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겠어? 4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이렇게 끝나면 참 아름다울 뻔 했는데 같을 때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봐봐. 같은 숫자가 되면 이게 왜 안 되냐면 이런 거야. 봐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2개씩 나누는데 A, B, C, D로 나눴어. 그러니까 4개가 아니라 2로 나눈 거야. 이때 A, B를 뽑았어. 그럼 여기 CD가 나오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CD를 뽑았어. 그럼 뭐가 나오죠? 남는 게 뭐죠? 그러면 A, B지. 둘이 같냐 안 같냐?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를 뽑으나 여기서 CD를 뽑으나 어차피 A 뽑으면 CD 나올 거야. CD 뽑으면 A, B 나올 거야. 같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되면 같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2가 나오잖아? 그럼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가 중복되는 게 몇 개 나오겠냐? 2니까 3팩토리얼로 중복되는 게 나온다 이거지. 예를 들어 3개가 있어. 만약에 A, B, C, D, E, F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A, B를 여기 뽑으나 아니면 여기 뽑아서 이렇게 바꾸나 이거 줄 세울 수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야. A, B, C, D, E, F 줄 세우는 게 총 몇 개 나오죠? 이게 줄 세울 수 있는 게 총 3팩토리얼 6개 나오죠. 다 똑같아.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이게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는 나눠줘야 돼. 슬프지만 얘는 같은 게 없었죠. 그래도 안 나누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 중복되거든.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거든. 같은 숫자가 나오거든. 그럼 얘도 풀 때 똑같은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6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4인데 뭐로 나눠줘야 되겠냐? 서우야. 얘는 뭐로 나눠줘야 되겠어?
두 개가 같잖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같은 게 있으면 중복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 나눠줘. 얘만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 나누는 거 같은 숫자가 있는 것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리 바꾸면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내가 나눗셈 연산은 뭐라 했죠? 중복되는 걸 몇 개 취급하겠다? 한 개 취급하겠다. 그래서 공식만 보더니 나눴네? 중복되는 거 있었나 보구나. 나눴구나. 이게 벌써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야 돼. 공식만 봐도. 그래서 분할할 때는 같은 숫자가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거 뭐 계산해보면 6 콤비네이션이 몇이죠? 6, 5 콤비네이션 10. 60개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6 콤비네이션 2는 15. 4 콤비네이션 6. 그 다음에 3팩토리얼 6으로 나눴죠. 15개. 얘는 6, 5에다가 2로 나누니까 15. 답은 60, 15, 15니까 답은 뭐가 된다? 다 더하니까 90개가 나온다. 세 바구니로 나눌 수 있는 방법 90개가 된다. 이게 이제 분할이에요. 분할. 근데 이제 우리가 분할만 하면 좀 끝나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할을 시켜놨어. 모든 걸 다 분할시켰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조 이름을 정하냐 안 정하냐. 조 이름을 정해 안 정해? 조 이름 정하죠. 그러면 조 이름 정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조 이름이 예를 들어서 모둠을 다 나눴어. 8개 모둠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번호를 매겨. 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8조 해서 8개로 순서를 매길 수 있겠지. 처음에 순서 줄 세운 것부터가 1조인 거야. 그 다음에가 몇 조가 되는 거야? 2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할한 거를 이제 분배한다고 불러. 분배할 때 되는 거는 주의수익이랑 똑같아. 8개를 분배하면 뭐가 되는 거야? 8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같은 숫자였다면. 다 같은 숫자였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름 매길 때 다시 8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게 이제 분배야. 분할과 분배야. 그게 몇 번 유형이냐? 유형 26번 유형이에요. 자, 유형 26번 유형이에요. 그럼 봅시다. 자, 이제 분할하고 분배를 또 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우리가 앞에도 배웠잖아. 아까 서우가 물어봤는데, 뽑은 다음에 배열했지. 각각 분리했죠?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았죠? 분할, 분배도 똑같아. 분할을 먼저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분할, 분배예요. 그럼 1113번에 봅시다. 7명의 학생을 3, 3, 1명의 3개조로 나눠. 자, 7명을 3, 3, 1로 나누는 거는 뭐 이런 거 알겠지만 7 콤비네이션 3, 4 콤비네이션 3, 1 콤비네이션 1 한 다음에 두 개 같기 때문에 뭐로 나눈다? 2팩토리얼 나눠요. 여기까지가 분할인 거야. 7명을 3, 3, 1로 나누는 게 여기까지가 뭔 거야? 여기까지가 분할인 거예요. 분할한 거야. 3, 3, 1로 분할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조를 어떻게 하냐면 분배해요. 어디다 분배하냐면 과학, 음악, 그 다음에 뭘로 분배하죠? 미술. 그럼 세 개를 세 개로 배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세 개조를 여기다가 갖다 주는 게 바로 분배인데 이 분배가 뭐가 되는 거야? 줄 세 개가 똑같은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지. 세 개 조를 세 개에다가 이제 배치시키는 거야. 너네 조는 과학실가, 뭐 너희 조는 음악실가. 이게 이제 주의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곱한 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조를 나눈 다음에 그것들에다 뭐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뭐 줄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뭐가 된다?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과 분배를 따로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합쳐서 생각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뭐가 답이죠? 뭐가 답이죠? 답이 없어요? 4번이요? 이게 7 콤비네이션 3이니까 이게 몇이었죠? 35가 되겠죠? 35 곱하기 4를 2로 나눈 다음에 6을 곱해주는 거니까 3. 그래서 12, 35 곱하기 12니까 70, 35에서 420이 나오네요. 답은 4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분배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분할 분배 문제는 대표 문제만 풀어도 돼요. 뭐 굳이 뭐만 풀어도 된다고요? 대표 문제만 풀어. 뭐 밑에 굳이 뭐 상문제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교육과정 외에야. 근데 이걸 왜 가르쳤냐? 누구 때문에? 누가 자주 나오니까? 대진표가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유형을 보세요. 얘 때문에 가르친 거야. 마지막 유형이 대진표 작성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교과서에 있어. 아이씨, 분할 분배는 안 배우는데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 대진표 작성하기가 분할 분배 문제거든요? 참 신기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분할 분배가 빠졌는데 대진표 작성하기가 교과서에 있다니까요?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누가 편찬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편찬을 안 했다. 확실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 117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를 배운 거다, 우리가 방금? 분할과 분배를 배운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178번 볼게. 이거는 대진표 채우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남학생들은 뭐 백양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대진표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지. 그거야. 진짜 많이 써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알아두면 좋죠. 자, 그러면 이거는 대진표를 만드는데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제 대칭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얘는 대진표를 작성하는데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쪼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쪼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봐봐. 6명이 있지. 이거를 먼저 3, 3으로 나눌 거야. 뭐로 나눈다고요? 3, 3으로 나눌 거야. 위에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 3명, 여기 3명인 거야. 맨 윗단부터 보세요. 어디부터 보라고요? 맨 윗단 3, 3으로 나누지.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지. 그러면 중복이 발생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 중복이 발생해야 3, 3 나누는 게 완벽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히 대칭이 아니야. 그러면 3, 3이지만 이게 같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좀 풀어주는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탑다운으로 내려와. 위에서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분할하는 거야. 3개, 3개로. 6명을 3, 3으로 분할하는데 이때 여기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분열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6 콤비네이션 3, 그 다음에 3 콤비네이션 3을 뭐로 나누면 된다? 이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해됐나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위에서부터. 분할과 분배를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야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자, 두 번째 단계를 가면 여기잖아. 여기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3명을 뭐로 나눴죠? 1명과 2명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 하나, 둘 나누고 하나, 둘 쪼개고 3명을 하나로 쪼개는 거야. 여기서 뭐로 나눴죠? 3명을 어떻게 된 거죠? 둘 하나로 쪼갰죠. 여기서도 같이 각각 분할하는 거야. 그러면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2명 분할하면 되겠고 여기도 어떻게 된 거죠? 이쪽도 3명 중에 2명, 1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 여기서 3명을 하나, 둘, 3명을 둘 하나로 분할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다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답이에요. 다 연속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분할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1번 단계에서는 대칭이기 때문에 3, 4으로 딱 정확히 대칭됐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분할 분배를 안 배우면 이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르쳤을 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은 뭐가 나오죠? 6 콤비네이션 3이니까 뭐가 나오죠? 20을 2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10개가 나오네요. 맞죠? 그럼 여기 몇 개 나오죠? 여기서? 3개. 여기도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그럼 총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90까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10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니까 답은 90까지가 돼요. 이해됐나요? 이게 은근히 교과서나 이런 데 있다니까? 내가 어제 가르쳤다니까?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179번을 풀어보세요. 이게 쌤들 다 풀 거예요. 1179번부터 풀어보세요. 이제 이 분할 분배를 풀어보세요. 이게 은근히 학교들이 가르친다니까? 막 나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179번 풀어보세요. 배운 대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다 분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6개니까 맨 처음에 분할하는 거는 몇 개로 분할해야 되는 거냐? 우리 하유라? 맨 처음에 분할하는 몇 개 분할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분할하는 거 몇 개로 분할해야 되는 거야? 여기 아니야? 너무 어려워? 여기서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 2개로 이렇게 나눠줬잖아. 몇 개로 분할됐어요? 2개? 4개로 분할이 됐잖아. 위에서부터 본다는 거야? 아니 너무 어려워요? 여기 봐. 여기서 2개로 분할이 됐잖아. 여기 총 보자면 여기 총 4명 있고 2명 있잖아. 탑다운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현명을 2명, 4명 분할하는 거니까 1번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6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4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슬프지만 여긴 끝났어요. 여긴 끝났어. 더 이상 분할할 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2개는 끝났어요. 4개만 남아있잖아. 여기가 두 번째. 4명을 몇 개로 분할하죠? 2개로 분할하죠. 여기야. 근데 2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이게 완전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4개를 투투로 분할할 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4 콤비네이션 2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뭘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고. 완전히 대칭이니까 투투로 대칭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를. 지금.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시면 끝나요. 이거 대진표. 그럼 이제 계산해보시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15가 되겠죠? 요게 6, 3인가? 다음 몇 개가 되는 거야? 곱하니까 4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풀어보세요. 1180번까지. 이게 다 분할 분배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과정 왠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네. 나온 확률 0.00%에서 아예 없다. 나온 확률이 여기에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내신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는데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왜 내는 거야 계속. 왜 교과서에 있는 거야 또. 나 참. 위로부터 잘 내려왔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1번부터 잘 갈까요? 여기부터 가면은 몇 명 나눴죠? 1번에서는 5명? 4명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9 콤비네이션 5,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4인데 뭐 이건 뭐 중복되는 게 없겠죠? 둘이 완전히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목적으로 쓸까요? 여기가 두 번째가 돼요. 여기서는 두 번째 갈 때 3명, 2명으로 나눴고요. 여기는 두 번째가 2명, 2명으로 나눴어요. 맞죠? 보이죠? 여기는 3명, 여기 2명. 두 번째, 여기 3명, 2명은 5 콤비네이션 3,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2 하면 되겠어요. 여기 뭐 3명, 2명이니까 뭐 겹칠 일이 없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4 콤비네이션 2 콤비네이션인데 여기는 뭐로 나눠줘야 돼? 2 팩토리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겹쳐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3단이 여기에요. 여기밖에 3단이 없어요. 3단으로 여기죠. 여기다 여기. 이 3명을 몇 개로 나누는 거죠? 마지막 3단이
하나,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죠? 더 있어요? 3명을 하나, 둘에 나눈 거니까 3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2 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다 싸게 다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분할 분배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뭐 분배를 안 쓰고 거의 분할만 쓰긴 하지만, 뭐 이해되나요? 잘 이해.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너무 놀랍도록 어렵다. 뭐 이러면 얘기하시고요. 그럼 이거 계산 되게 하시네. 9콤비네이션 4로 바꿔서 해야 되겠죠? 9콤비네이션 5로 한 사람 없죠? 9콤비네이션 4로 했어야 돼요. 이것도 짜증나는데. 9, 8, 7, 6, 그 다음에 4, 3, 2, 1. 이거 8 하나 없어지고 3 없어지면은 7, 3, 21, 6. 126. 이게 126이 나오겠고요. 여기가 10이 나와요. 요게 3인가? 3 맞죠, 이거? 맞죠? 6 나누기. 그 다음에 얘가 몇이죠? 3이죠. 그럼 얘가 90이네? 그럼 126 곱하기 90. 9르게 54. 9, 28. 9일은 9. 그럼 11,340이 답인가요? 이게 답이래요? 숫자가 좀 컸는데 내가 이렇게 낸 건 아니니까요. 뭐 요령을 알면 되겠죠? 답은 11,340. 다 곱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내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진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 결론은? 분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분할을 안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알려주고 싶으면 1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끝났다? 경우의 수가 끝났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경우의 수만 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봤는데 잘 봤다? 그럼 그냥 단연코 천재예요. 이 문제에 턱도 없이 부족해요. 당연하지만 센, 뭐 개념 플러스 유형, 뭐 교과서, 뭐 부족하면 내가 뭐 좀 쉬운 거 그래 줄 건데 줄고 YPM 풀고 그다음 시험 대비 주는 거 풀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돌리는 게 기본인 거고 많이 푸는 애들은요 진짜로 진짜 많이 풀어요. 뭐 10권, 뭐 20권 이렇게 돌리는 미친놈들도 있어요. 참고로 알려줄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되게 미약하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돌리면서 나는 무조건 1등급 나올 거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벌써 이제 시간이 모자라요. 벌써 그 짓은 다 언제 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미친듯이 하려면 이제 중학교 때 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놀았죠? 그럼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안 나오지? 공부를 개런들만큼 많이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이 겁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는 공부를 별로 안 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 어렵게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다 같이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했잖아. 경우의 수 어렵게 되잖아요. 진짜 어려워. 거의 뭐 IQ 테스트 문제점 되면 이제 다 같이 못 풀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 나만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못 푸잖아요.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100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걸 넣었다.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100점 나오지 말고 냈구나. 패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굳이 안 맞춰도 전혀 내 성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진짜 어렵게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같이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으시고 자, 행렬 조금만 배우고 끝내봅시다. 행렬 정말 제일 쉬운 단원이죠. 꿀 빠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프린트. 프린트 여기에 빠져있나요? 행렬에 빠져있을 수 있죠. 그냥 들으세요. 문제는 안 풀게요. 그냥 들어도 알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워낙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행이 뭐냐? 한문이에요. 저거를 한글로 쓴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가로 세로예요. 자, 다시 한번. 행렬이 한글로 쓰면 뭐라고요? 가로 세로. 무슨 뭐 유튜브 채널인가요? 약간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가로행 세로열이에요. 가로행 세로열이에요. 그냥 개념만 칠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로 세로야. 이게 이름이 가로 세로.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문을 써서 행열이라고 한 거야. 그죠? 뭐 있어 보이지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그치? 한글 들으니까 뭐야 이렇게 되죠? 아니 근데 이제 가로 세로 모르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로, 이게 가로, 뭐 이럴 수 있죠.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배웠으니까 이게 가로예요? 이게 가로예요? 이게 세로예요? 오케이, 알겠죠? 모를 수 있으니까, 내보니까. 그럴 수 있다. 가끔 보면 이제 좌우도 모르는 친구 있어요. 오른쪽이 어디예요? 왼쪽이 어디예요? 모르는 친구 가끔 있어요. 근데 위아래는 대부분 알더라고. 위하고 아래는 잘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위아래가 헷갈릴 정도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그죠? 근데 오른쪽, 왼쪽 헷갈릴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밥 먹는 손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이 되겠고요. 왼손잡이라면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기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는 알죠? 그 정도는. 모르나요?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믿어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로, 세로로 뭐 한 거냐? 데이터를 나열해 놓은 거야, 그냥. 데이터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죠. 내가 가로, 세로에다가, 가로에다가는 이제 우리 누구야? 하율이와 가로에는 또 이제 여기 또 누구 넣냐? 우리 서울에 넣었어요, 이름을. 그 다음에 세로에는 뭘 넣냐? 여기다가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으로 약간 표 만들듯이. 그러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 하율이의 수학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첫 번째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는 서울의 수학 점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다 100점 주고 싶은데, 이제, 그죠? 100점 나오고 싶겠지만, 이제 수학이니까, 70점은 맞았다. 서울은 이번엔 85점을 맞았다. 이렇게 맞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맞으면, 이번 기말고사 이렇게 맞았다. 엄청난 점수가 나온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영어는 예상보다 좀 못 보게 내줘야 되니까. 그죠? 60점을 쓰고, 여기다 이제 70점을 썼다.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럼 요렇게 쓴 거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행렬이에요. 이게 행렬이다. 놀랍죠. 그죠? 이게 행렬이에요. 판타스틱한 거다. 이게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가로와 세로에다가 데이터를 적어 놓은 게 바로 그게 행렬이다. 이때, 얘네들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내가 붙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네들은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름을 참 판타스틱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성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성분. 얘네들을 각각을 뭐라고 부르겠다? 성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1행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죠? 2행이 되겠죠. 행이 가로예요. 가로 세로다. 세로 가로라고는 안 부르죠. 보통 우리가. 그죠? 나는 세로 가로라고 부른다. 보통 가로 세로 하죠. 행렬은 가로 세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뭐가 되겠죠? 1열이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2열이 되겠죠?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죠, 지금? 그죠?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 느낌, 그죠? 초등학교 애들이 가더라도, 그죠? 아닌가요? 엄청나게 어렵나요? 그래서, 얘네들 같이 행이 2개고, 열이 2개인 행렬을 뭐라 부른다? 가로, 세로부터 써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불러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가로부터 써야 돼요. 가로가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는 행렬이다.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다. 가로가 3개 있으면 뭐라 부를 것 같냐? 우리 하율아. 가로 3개, 세로 2개야. 뭐라 부를 것 같아? 3 곱하기 3. 너무 쉽죠?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 느낌이죠? 너무 어렵나요? 그냥 들으면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1의 가로랑 세로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불러요.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가로, 세로가 다르면 직사각형 행렬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행렬이라고 불러요.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그러면 이때 이 성분에 이름을 매겨주잖아. 이게 성분이 몇 개가 있죠, 총? 4개가 있죠. 근데 보통 A를 많이 쓰거든? 그러면 첫 번째가 아래 청자를 쓰는데 첫 번째가 행이야. 두 번째가 열이야. 항상 똑같아, 순서는. 가로, 세로야. 그럼 얘는 가로도 1이고 세로도 1이니까 이거 뭐라 쓸 것 같아요? 1이라고 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성분이다. A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것 같냐, 하율아, 느낌에. 뭐라 부를 것 같아? A 뭐라 부를 것 같아? 그래. A11이라고 부르겠죠. 이게 A11 성분이다. 얘는 뭐가 되겠냐, 서우야? 누가 보더라도 뭐가 되겠죠? 그래, A2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A22가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성분들끼리도 이제 구별해가지고 쓴다 안 쓴다? 쓴다. 근데 뭐 들으면 뭐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앉아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하영이한테 이행 2열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행 2열에 있는 성분은 뭐야라고 하면 우리 하영 뭐라고 대답하죠? 질색. 그래요.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행렬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다. 엑설런트. 엑설런트. 다 배웠어. 자, 그러면 봅시다. 행렬이 서로 같아야 돼. 같으려면, 야, 2 곱하기 2 행렬이 있으면 3 곱하기 2 행렬이랑 같을 수가 있을까? 행하고 열이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같으려면 행렬이 있다? 그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70, 85, 60, 70이라는 행렬이 있을 때 2 곱하기 2 행렬이 있었어, 여기. 근데 여기 A, B, C라고 이렇게 선물을 줬어. 근데 둘이 같대. 둘이 같대. 그럼 삼각형 생각해보자. 자, 하유라, A는 몇일까? 70, B는? 80, C는? 60, D는? 70. 맞았어요. 엑설런트. 이게 서로 같은 행렬입니다. 모든 선물이 같으면, 그죠?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 느낌, 그죠? 초등학교 애들이 각각도, 뭐, 당연한 얘기 안 하고 있다. 이게 서로 같은 행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덧셈 패턴까지 배울 거야. 들어도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너무 당황스럽죠? 어떻게, 하영아, 너무 어렵냐? 난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쉽죠?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근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것만 나오면 다 같이 맞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행렬을 잘 만들었어. 자, 이 행렬을 이제 더할 거야. 덧셈 뺄셈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딱 더했어. 자, 이렇게 돼 있죠? 같은 2 곱하기 2 행렬을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너무 쉽죠? 자, 이게 행렬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3 더하기 몇 써야 된다? 4 쓰시면 돼요. 자, 너무 어렵죠? 그죠? 2 더하기 4 더하기 뭐 쓰면 된다? 6 쓰시면 돼요. 자, 지나가던 강아지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좀 지키긴 하죠? 자, 3 더하기 5 하면 여기 뭐 쓰면 된다? 8 쓰시면 돼요. 자, 4 더하기 7 쓰면 여기 뭐 써야 된다? 11 쓰면 돼. 이게 행렬 덧셈이에요. 놀라. 같은 성분끼리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엄청나죠? 자, 그럼 얘도 만약에 뺄셈을 줬어. 어떨 것 같냐? 하유라, 느낌이 왔지, 벌써. 느낌이 왔지, 그지? 느낌이 오지? 안 배웠는데 먼저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뺐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불러보세요, 하유라. 첫 번째 뭐 나오죠, 여기? 그 마이너스 맞아요. 네. 그죠? 여기 뭐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도 뭐 나오죠?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도 뭐 나오죠? 마이너스. 이게 답니다. 이게 행렬 뺄셈이에요. 완벽해요. 됐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행렬의 거의 다 대부분을 배웠어요. 지금 이제 남은 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행렬의 곱셈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행렬의 덧셈 뺄셈이에요. 자, 누가 들어도 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죠? 어떻게 하여튼 틀릴 것 같냐 누군가? 쉽지 않죠, 틀리기. 그죠?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영행렬은 뭐냐? 느낌이 오지, 뭔가 영행렬. 성분이 다 뭐일 것 같냐, 느낌이 딱 들으니까. 영행렬. 성분이 다 뭐일 것 같아요? 그냥 영일 것 같죠? 그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죠? 영행렬이라는 건 뭐냐? 2 곱하기 2 영행렬은 이거예요. 다 영인 거. 영행렬. 그죠?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이거,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배운 거. 행렬, 가로, 세로. 다 배웠어요. 성분이다. 이름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도 배웠죠? 서로 같은 행렬은 어떻게 된다? 모든 성분이 같아야 된다. 그 놀라운 사실도 배웠죠?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과 뺄셈까지 다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행렬에 이제 딱 곱셈만 하면 행렬이 어떻게 된다? 끝나요. 야, 곱셈이 제일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던 그 곱셈은 아니야.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성분끼리 곱하나? 이러면 정말로 이제 오늘 잘 썼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치? 아니, 행렬의 곱셈이 성분끼리 곱했다? 그럼 오늘 잘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죠? 나눗셈은 슬프지만 없다. 나눗셈은 없어요. 자,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시면 175번을 푸시면 돼요. 근데 아마 175번을 보면 그냥 누구도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영이한테는 이제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뭐 가벼운 걸 배웠고 다음 주에는 행렬의 곱셈을 좀 배우고 대표 문제 몇 개 풀고 행렬과는 이제 빠이빠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 뭐 행렬 뭐 아주 좋죠?
근데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맞으라고 주는 된 거죠. 근데 문제 좀 어렵게 이제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헷갈리게 주긴 하거든요. 그런 문제 몇 개 풀면은 끝나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하면 뭐 끝나지 않을까요? 이게 유형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유형이 많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 그러네. 유형이 쓰잘데기 없이 많다. 왜 그럴까? 문제 편찬하는 사람이 좀 민망했나 봐요. 문제를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